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수급상으로는 코스닥에서 외국인 순매수 1위로 197억 정도가 이제 순매수 흐름이 나왔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지지 확인 구간에 이제 주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종가상으로 61,400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HLB 그룹 공식 이제 블로그에 어제 이제 올라왔던 이제 HLB 그룹 뉴스 보통 이제 금요일 정도에 나오는데 어제 수요일 날에 이제 헤드라인 기사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제노포커스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아침에도 좀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차트로 보셔도 지금 이제 HLB 그룹 쪽으로 이제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3,000원대에서 10월 30일에 이제 5,930원 거의 한 더블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상승의 이제 상한가 흐름들을 다 메꾸고 21일 편까지 이제 조정이 나오는 어떤 흐름들로 단기적인 이제 흐름만 나온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노포커스가 이제 설비 투자 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6년 동안에 이제 신약 개발에 투자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기에 많은 이제 바이오 업종들이 재무적인 어떤 부담으로 주가도 빠지고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HLB 그룹 쪽에서 인수가 되면서 가장 뭐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재무적인 안전성 그리고 흑자 전환까지 이제 예고되면서 정상화되는 어떤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평균적으로 이제 연평균 그 매출액단은 한 200억대 300억대 이 정도 수준인데 영업이익이 이제 계속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재무적인 압박이 좀 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 흑자 이제 전환 등을 통해서 지금 분위기 반전을 생각하는데요. HLB 그룹을 이제 새 주인으로 맞이해서 이제 지금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3자 배정과 유상증자로 250억, 그 다음에 이제 전환사채로 800억, 그 다음에 제노포커스의 자회사 지분도 조금 매각해서 이 금액이 190억이니까 이걸 합하면 한 1000억대의 어떤 유동성 확보. 보통 이제 그 제약사들, 한국의 제약사들이 1년에 R&D로 하는 게 이제 한 1000억대니까 이제 중소형 주사 같으면 한 1000억대의 어떤 유동성이 확보되면 한 몇 년치 정도의 어떤 이제 재무 부담은 이제 없어지는 어떤 상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본래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또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미 이제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시설자금 100억, 운영자금 132억에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그 뒤 이제 주가가 빠지고 금리 단이 올라가서 이 전환사채로 수익을 못 내게 되면 이제 뭐 그 상한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는 뭐 이런 어떤 흐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상한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보유자들이 이제 주식 전환을 하지 않고 만기되기 전에 조기에 풋옵션을 신청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상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이제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이게 주가가 전환 가격하고 차이가 있으면 별 효과가 없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때 이제 전환사채 발행했던 것 중에서 운영자금으로 139억을 쓰고 남은 자금 중에서 93억이 이제 채권하고 이제 예금 등으로 보유 중인데 이번에 이제 유동성들이 공급이 되면 이제 재무적인 어떤 어려움은 이제 극복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력으로 하는 락타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락토즈라고 있습니다. 유당인데 그걸 락타제가 효소니까 바이오 촉매로 이제 분해를 하거든요. 이게 분해를 이제 가수분해를 통해서 그 가수분해는 이제 물이 들어가서 큰 분자가 이게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유당인 이 갈락토 올리고당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제 모유하고 이제 가장 유사한 부분으로 뭐 건기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데, 이러한 어떤 이제 갈락토 올리고당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아미노사하고 이제 한국의 제노포커스 두 곳에만 생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갈락토 올리고당 라테아제 이제 효소 시장이 이제 뭐 큰 시장은 아닙니다. 한 800억대 정도 시장인데, 이 경쟁사와 대비해서 4배 이상의 효율을 갖추고 있는 기술적인 어떤 이제 능력이 좀 있는 부분이고, 또 신규로 이제 우루사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우루소 데옥시콜산, 여기 이제 제조 효소 양산에도 지금 났으니까 신규 이제 매출단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우루소 이제 데옥시콜산 같은 경우에는 우루사의 뭐 핵심 원료로 이 간세포 관련되는 부분에서 해독작용을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뭐 알려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루소 데옥시콜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22년도 기준 대비해서는 한 2배 이상이 10년 사이에 증가되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노포커스가 건강기능식품 원료시장, 이런 부분에 또 이제 비타민 K2 관련되는, 이거는 이제 골다공증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매출 다변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모든 바이오텍들이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렇게 저렇게 돈을 모아서 최종적으로는 신약 개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노포커스도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안정적인 어떤 재무 구조 중에서 6년 동안에 350억, 6년 동안 350억이니까 1년에 그래도 한 50억 뭐 이렇게 해서 이상은 이제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뭐 적지 않은 어떤 금액이 투자를 했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되는 신약 개발, 여기에 이제 속도도 낼 수 있으면서 이 퍼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는 이 경구용 노인성 항방변성 치료제 GF103 관련해서 이제 호주가 이제 임상을 하기에 굉장히 많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미국 임상이 아니면 호주 쪽 임상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임상 일상에 뭐 NDA 신청, 그러니까 IND 신청이 이제 또 예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제너포커스가 정상화되었을 때는 이 마이크론 관련되는 파이프라인의 어떤 기대감도 뭐 높아지는 뭐 이런 형태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인대 기간이 이제 4일부터 내일까지 하기 때문에 이제 경기 부양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2.56% 올라와서 50위안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연속 양봉이었다가 지난달에 이제 개보 본봉이 나왔다가 월봉 기준으로 이번 달에는 양봉으로 조금씩 이제 상승 흐름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거래량 자체가 1,503주 정도가 거래가 되었고요. 공매도 순보유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화요일 기준으로 270만 주대로 조금 더 올라왔고요. 자, 오늘 이제 대차거래 쪽에서는 상한보다 체결이 또 훨씬 더 많아져 있는 상황으로 대차거래 추이가 조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 HLB 같은 경우에는 분봉으로 이제 보셔도 장 초반에 이제 63,900원대까지 나왔다가 바로 원봉으로 나오면서 9시 42분에는 6만원대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8만원대에서 클래스2에서 지금 6만원대로 2만원 이상 이제 빠졌으니까 거의 30% 가까이 이제 클래스2 지정 이후에 주가가 내려온 거죠. 보통은 이제 클래스2라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이제 최종 결과가 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씩 이제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전형적인 패턴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역행하는 어떤 주가 하락이 지금 뭐 20% 이상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아직 이제 바닥권의 어떤 이제 돌림의 시그널이 아직 이제 캔들상으로는 제한된 어떤 거래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5%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아침에 시가 회복까지는 되지 않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이제 61,400원 전일 대비해서 3% 추가
하락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시간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폭 상승으로 큰 거래 없이 61,600원에 일단 끝나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에 대비해서 연속으로 일단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다음 외국인들 기관들 이제 수급을 보시게 되면 오늘 HLB 쪽에 이제 금액 기준으로는 가장 큰 이제 매수가 197억 정도 일단 매수가 들어왔고요. 국내 기관 쪽에서는 이제 39억 매도가 나온 가운데, 그러니까 수급상에서는 이제 밑단에서 공매도 물량이 이제 뭐 커버링이 되어서 한 매수가 되었던, 일단은 이제 외국인 쪽에서는 가장 일단 매수가 들어오는 형태를 보였고, 창구 쪽으로 보시게 되면 다 이게 공매도 쪽의 매수니까 순수하게 현물 매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이 밑단에서 일단 매수하는 흐름들을 일단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매도 쪽에서는 NH투자증권이 최근에 하락할 때는 주로 NH 아니면 이제 KB증권에서 매도가 지속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이제 23일 거래일 만에 그 금투세 관련되는 부분으로 양봉 전환하고 난 다음에 연속된 양봉을 기대했습니다만, 이틀 조정받고 이제 어제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되는 부분이 또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주가가 또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봉상으로는 이 파라볼릭 추세는 이틀 동안에 또 빠져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은 이제 이때 클래스 2 지정되어서 양음양 패턴 나오고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금 간통하는 어떤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피보나치 추세 가격인 7만원대에서도 지금 10% 이상 이제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전일보다는 좀 늘어서 형성됐기 때문에, 자, 바닥에 다지는 흐름의 캔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밑꼬리가 많이 나온다든지 거래량이 트지면서 양봉의 모습을 나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11월 중순이니까 FDA 이제 비모 인스펙션의 결과가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을 이제 결정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미 이제 기대감을 반영한다기보다는 확인하고 뭔가 움직이겠다는 흐름으로 좀 흘러내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밑꼬리를 내었기 때문에 그 6만원대 윗단에서 최소한 이제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보이느냐, 아니면 이제 피보나치 낙폭가대 가격이 뭐 5만원대 이제 중반에도 있습니다. 요 밑에. 이 가격들은 5월달에 이제 급락을 했을 때 가격과 이제 7월달에 올렸던 가격, 요 가격비 흐름에서 이제 가격의 메커니즘이 요 8만원대 초반이 가장 강한 라인이고, 그 라인을 사실은 10월달까지 유지를 하다가 이제 여기서 그냥 내려가서 이 추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냥 흘러내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자리가 이제 뭐 한 55,000원대 이제 차트상으로 나오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까지 안 가고 이제 돌리고 하는 것이 일단은 향후에 상승할 때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를 하면서 가야 세게 올라가고 이제 추세가 되는데, 흘러내려 버리면 나중에 올라올 때도 쉽지 않은 이제 구간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만큼 지지 흐름으로 돌려주는 흐름이 이제 내일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음봉들의 시가들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양봉이 나오느냐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